안녕하세요. 산림 측량 및 GIS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쭉 우리가 각 측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컴퍼스 측량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침판을 이용한 측량인데요. 우리가 이제 각을 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나침판만 가지고 하면 어려우니까 나침판에다가 시중기를 단다라든가 아니면 망원 렌즈를 달아서 좀 더 정밀한 측량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된 컴퍼스 측량이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하는데 컴퍼스 측량의 최대 단점은 나침판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자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자기 편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왜?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하고 우리가 도면에 표시하는 북쪽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기 편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마 그 데오도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나침판이 아닌 정밀한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얘기들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측량 장비다 보니까 삼각대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90미 정준 잡는 거, 그다음에 표정, 목표물에 드디어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 같은 거, 그다음에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한 각 측량을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각 나침판을 이용했을 때 컴퍼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연결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측정하는 곳에서 북에서부터 몇 도, 북에서부터 몇 도, 이런 우리 이제 방위각을 측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데오도라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북이 없어요. 그죠? 북이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후시점을 잡아서 기계를 옮길 때 항상 후시각을 봐서 우리가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형태들의 이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림에서 좀 더 편안한 측량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간이 측량을 위한 클리노미터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아마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클리노미터의 좀 더 정밀한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요. 이제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한 측량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도라이트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에 아마 여러분들 수업할 텐데요. 네. 각 측량을 위한 요즘 이제 장비죠. 토탈 스테이션, 아니면 광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장비들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각을 하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A점하고 B점의 각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되는 각들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래버스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트래버스 측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림 측량의 실제 각 측량 중에서 우리가 다각 측량이라고 이야기하는 트래버스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토탈 스테이션도 각 측량이긴 한데요. 이제 데이터를 다 연결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와 이제 일체화시켜서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하나의 챕터를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 세 번째 얘기하나요? 이어집니다. 자, 트래버스 측량이 뭘까? 우리 일반적으로 트래버스 측량은 다각 측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을 측량하는 거죠. 자, 연속된 측선의 거리와 방향을 차례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는데 거리는 우리 거리 측량이 되는 거고 방향은 각을 이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이런 각의 측량은 보통 트랜싯 또는 컴퍼스 같은 장비들을 이용을 합니다. 트랜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여러분들 측량기이고요. 컴퍼스는 휴대용 컴퍼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나침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침반에다가 시준기를 달아서 망원경도 달려 있던가 아니면은 가늠쇠 가늠자가 달려 있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정해서 삼각대 위에 고정해서 쓸 수 있게 나오는 조금 더 정밀한 장비들도 있기는 합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경위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좌표로 환산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측점의 좌표를 결정하는 트래버스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도면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트래버스의 종류에는 이제 개방 트래버스, 결합 트래버스, 그 다음에 폐합 트래버스 망 같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개방 트래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방 트래버스는 이제 아래 그림처럼 각 측량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요. A 지점이나 B 지점이 기지점이 아닌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준점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좌표를 정확하게 실제 좌표를 표시되어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미지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곳에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이 바로 개방 트래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임도에 대한 측량을 진행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개방 트래버스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지점에 연결되지 않아서 측량 결과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높은 정도의 기준점 측량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계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답사 측량 또는 하천 노선 측량의 기준점 설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덜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에 나오는 게 결합 트래버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점이나 종점이 기지점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점이나 B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들이 될 거예요. 이런 기지점에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측량 결과를 점검할 수 있고요. 트래버스 측량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넓은 지역의 정밀한 측량에 사용이 됩니다. 형태는 개방 트래버스와 같지만 시점과 종점이 미지점이 아닌 기지점이라는 차이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임도 측량에서는 이 개방 트래버스와 결합 트래버스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측량을 하는데 기지점 우리가 정확히 좌표를 그 수준점으로부터 따올 수 없는 곳들이 많죠.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수치 지형도라든가 지도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좌표들, 뭐 도로의 교차점, 전봇대, 아니면 뭐 교량, 건물의 귀퉁이 이런 이제 기지점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GPS를 이용해서 시점과 뭐 중간점, 종점 같은 경우에 특정 지점에 대해서 이제 좌표를 정확하게 획득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폐합 트래버스인데요. 폐합 트래버스는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트래버스입니다. A에서 시작해서 측량을 진행을 하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그래서 결합 트래버스보다는 정도가 좀 낮지만 그래도 개방 트래버스처럼 뭐 오차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보정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소규모 측량에 사용이 되고요. 형태는 폐다각형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래버스 망인데요. 트래버스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방 트래버스, 결합 트래버스, 폐합 트래버스 중 두 가지 이상이 지형과 측량 목적에 따라서 결합된 것을 우리가 이제 트래버스 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A에 시작을 해서 A로 다시 돌아오니까 폐합 트래버스 형태가 될 테고요. A 지점이 기지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결합 트래버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미지점에서부터 측량을 해서 연결을 해서 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방 트래버스나 결합 트래버스가 또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과 결합, 폐합 중 섞여서 현장에 맞도록 다양하게 섞여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 보시면 폐합 트래버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합쳐져서 다시 큰 하나의 폐합 트래버스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런 이제 트래버스 측량을 하는데 측각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측각을 하냐, 각을 측정하냐에 따라서 뭐 교각법, 편각법, 방위각법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각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전측선 앞에 이제 이전에 이제
측량한 측선과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을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교각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차하는 각인 거죠. 그래서 A에서 이렇게 B, C, D, E점의 교각이 되죠. 이건 패다각형에서 가능한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아닌 개방이나 결합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서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최초각은 방위각을 뭐 측정을 하든가 기준점에 의한 각이 될 테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잴 것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잴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 협각법. 그다음에 뭐 폐압 트래버스에서는 이렇게 폐압 트래버스에서는 닫힌 다각형의 내각을 측정하는 거죠. 외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각만을 관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각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재들 보다 보면 교각법, 협각법, 내각법은 같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측 결과가 다른 측점에서의 관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차 발견과 재측량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백악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각관측 방법입니다. 측량학에서 백악법은 측량학에서의 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보면요, 우리가 알기로 단측법, 백악법, 방향각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합각법도 있고 있는데 단측법은 자 정위, 반위 이렇게 한 번만 측량하는 거고요. 네. 백악법 같은 경우는 이걸 반복해서 측량을 합니다. 근데 값을 합산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방향만 남길게요. 파란색으로 다시 그릴까요? 자, 뭐 측량학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측량학 시간에 똑같은 트래버스 측량 설명에서 아마 백악법 설명이 될 텐데요. 자, 각을 누적해서 측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뭐 여기가 A라고 할까요? A점에서 A 라인 B O 그러면 각 AOB가 되겠죠? 먼저 A 측선에서 OB 측선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을 측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측각을 하고요. 측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20도가 나왔어요. 기계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AO를 시준을 합니다. AO를 시준을 해요. 기계가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 측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정된 걸 풀어서 측정을 하니까 플러스에서 40도가 될 테고요. 또 이제 각 측선 OA로 가서 다시 OB 쪽으로 다시 측각을 합니다. 누적 측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60 나누기 3 반복 횟수죠. 3 반복 나누면 2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최초의 측각하고 맞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여기가 60도가 아니고 63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3하면 21도가 되겠죠. 이렇게 반복해서 오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관측하는 장비들이 일정 각도 이상을 측정할 수 없게 미세각들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 측량을 통해서 이 미세각들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백악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폐합 트래버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측점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될 때 이 교각법을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각이 왼쪽에 있는지 지금 아래 그림의 왼쪽 같이 각이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방위각 계산 시에 계산값의 부호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편각법 이야기 해볼게요. 편각이라 함은 그 선의 연장선과 인접되는 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즉, 측선 AB, AB의 연장선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B에서 C의 이제 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B 연장선과 B-라고 그럴까요? B-와 측선 BC가 만나는 각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측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다음 측선에 대한 각을 재는 방법, 이걸 편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지형 같은 도로, 하천, 수로, 터널, 철도 같은 데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측선이 전 측선의 연장선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 각을 재는 과정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화살표가 오른쪽 위에 그림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죠? B점에서는 반시계, C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다. 좌측각이냐 우측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측선의 연장선이 다음 측선의 오른쪽에 있으면 다음 측점을 기준으로 각을 초기화하고 전 측선의 연장선이 다음 측선의 왼쪽에 있으면 전 측점을 기준으로 각을 초기화해서 측량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편각, 좌편각 이야기를 해요. 전 측선을 기준으로 전 측선이 있고요. 네, 새로운 측선이 나오겠죠? 연장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얘가 각을 재는데요.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측선을 기준으로 우회각, 시계 방향으로 측각을 하면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요. 전 측선을 기준으로 좌회각, 반시계 방향으로 측각을 하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하는 거 보면요. 점 A, A에다가 트랜싯을 장비를 설치하고요. 영역을 맞춰서 상부근영 반위에서 점 F를 후시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후시를 하고요. 하부 고정 나사를 잠급니다. 그럼 이제 후시된 상태에서 다시 B점을 이제 망원경을 정의로 해서 상부 고정 나사를 푼 후 기계를 수평으로 회전.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정의 반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계를 보면 망원경이 이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B점을 볼 거고요. 현재 A점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장비가 서 있는데요. 여기가 뭐 C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기계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기계가 이렇게 있겠죠. 네. 이 기계를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수평으로 회전하는 것은 그냥 회전이고요. 정위 반위는 이 수평 회전이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수직 회전을 합니다. 180도. 그래서 우리가 대안 렌즈가 아닌 대물 렌즈가 제 눈 쪽으로 오게 뒤집어 놓는 거죠. 망원경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제가 반대쪽으로 가서 대안 렌즈를 보고 측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반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위는 요 정상적으로 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폐압 트래버스에서는 그 대수압이 360도가 나와야 되고요. 편각법에 의한 트래버스 측량에 있어서 첫 측점의 방위각은 실측을 하게 됩니다. 첫 측점은 실측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야장을 만들어 보면 측선 AB입니다. AB에 대한 걸 나오는데요. 거리가 이제 54.35m죠. 54.35m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측각은 얼마입니까? 자, 전 측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회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91도 17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선 가볼까요? BC선에서 보면 또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죠. 전 측선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플러스의 60도 10분이 표시가 됩니다. 거리는 얼마요? 52.12m가 표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네, 전 측선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네, 이렇게 꺾이니까 CD는 네, 48.40에 네, 마이너스가 되죠. 35도 10분이 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위각법입니다. 방위각은 여러분들 나침판이 가리키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북은 여러 가지 북이 있어요. 진북, 자북, 도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진북은 진짜 지구의 북쪽인 거고요. 자북은 실제로 지구의 북쪽은 아닙니다. 지구에서 내뿜는 자기장이 가장 센 곳입니다. 북쪽 근처에 있죠. 뒤에 아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구면좌표계에서 잰 각도이며 원점에 있는 관측자로부터 대상까지의 벡터를 기준평면의 수직으로 투영해서 그것이 기준평면에 있는 기준 벡터와 이루는 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벡터는 진북일 수도 있고요. 도북, 지도의 북쪽일 수도 있고요. 자북, 나침판의 북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위각법은 첫 번째 측선에 대해서만 방위각을 측정을 합니다. 다음 측선부터는 정위 반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망원경을 반전시키냐 안 하냐. 그러니까 정위는 망원경을 제대로 보는 거고요. 반위는 망원경을 뒤집어서 뒤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반전법 또는 고정법 같은 형태로 방위각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각법에는 반전법, 고정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전법은 망원경을 반전을 시켜서 관측을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고정법은 망원경의 반전 없이 이제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전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전법은 망원경을 반전시키면서 방위각을 관측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들으면 될 텐데요. 자, 먼저 기계를 출발 측점 A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A에 설치를 하고요. 기준 방향 N을 시준한 다음에 우리가 수평분도원의 각을 0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0을 만들겠죠. 그래서 0을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N방향으로부터 측점 B를 시계 방향으로 시준해서 우리가 수평각을 관측하고 상부를 고정시켜서 각과 상부의 회전이 없도록 고정한 다음에 이때 이제 각을 관측하게 되는 거죠. A 값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각이 되는 거죠. 알파 AB가 됩니다. 자, 그럼 요 각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 예, 각을 읽으면 이제 요게 바로 측선의 방위각이 되는 거고요. 측선 AB의 방위각이 되고 48도 15분 26초가 됩니다.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계를 B로 이동하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 상부가 고정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간 다음에 망원경만 반전을 시켜서 B에 설치하고 망원경만 반전시키고 각의 변화가 없도록 상부 고정 나사는 잠근 채 하부만 움직여서 측점 A를 후시합니다. A를 시준하고요. 이때 앞측선의 방위각 48도 15분 26초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망원경을 정의로 한 다음에 망원경을 다시 이제 반대로 원래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이 다음에 상부 고정 나사를 풀고 측점 C를 시준을 합니다. 그럼 측점 C를 시준 후 각을 관측하면 각은 기준 방향 북을 기준으로 관측된 48도 15분 26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때 관측된 91도 00분 41초가 측선 BC의 방위각으로 확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48도 15분 26초를 가져와서 그 각에서부터 추가로 연결해서 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마지막 측선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폐압 트래버스다.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마지막 딱 돌아오는 이 부분이 되겠죠. 돌아왔을 때 마지막에 측선의 AB 방위각이 48도 15분 26초로 딱 떨어지면 오차 없이 측량을 한 거고요. 떨어지지 않으면 어디선가 오차가 발생한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망원경을 거꾸로 돌리는 게 반위, 반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거를 정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정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망원경의 반전 없이 방위각을 관측하게 됩니다. 대신 계산이 필요해요. 아까는 이전의 방위각을 그대로 고정한 상태로 넘어와서 후시를 해서 이 측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C를 시준하면서 요 각만 추가로 측정한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를 A점에 설치하고 똑같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B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알파 AB는 48도 15분 26초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B를 시준을 이제 아까 해서 48도 15분 26초가 나왔죠. 그 다음에 기계를 다음 측점인 B로 이동합니다. B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상부는 고정을 유지하고 하부만 움직여서 이전 측점 A를 시준합니다. 이때 기준 n은 가상적인 n-로 변하게 되고요. 수평각은 n-로부터 측점 A까지 방위각인 48도 15분 26초로 고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측점 C를 관측하게 되면 271도 00분 47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측선 BC의 방위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 AB 플러스 알파 H 마이너스 180도를 합니다. 그럼 알파 AB는 아까 뭐였어요? 아까 알파 AB가 48도 15분 26초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180도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각이 바로 271도 00분 47초가 나오고요. 여기서 180도를 빼주면 91도 00분 47초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측정한 각에 상부 고정한 각에다가 이제 두 번째 측정한 값에서 180도를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측선까지 반복을 하시면 고정법은 완료가 됩니다.